과거만 하더라도 외부로만 만화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외부로 만화를 볼 수 있었을 때는 사실은 포털의 부가 서비스 정도였어요. 만화 서비스라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이 무료 서비스였고요. 유료 시장은 거의 정액권 그리고 부분 종량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이 한 10년 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넘어오게 되면서 레진 코믹스에서 웹툰 미리 보기를 최초로 시도를 했죠. 그리고 그 시장이 제대로 열렸고요. 사실상 만화 전문 서비스는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카카오 페이지나 레진 코믹스가 이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BM도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웹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콘텐츠 소구 특성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카카오 페이지는 어떻게 모바일 시대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됐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가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크게 망했죠. 굉장히 크게 시장을 잘못 읽어서 굉장히 크게 망했다가 환골 탈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만화 시장에 없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기존에는 한 권의 만화를 스캔을 떠서 그냥 올려갖고 서비스를 했다면 모바일 시대니까 콘텐츠를 짧은 호흡에 맞게 다 분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권을 했던 거는 그 모바일 시대에 맞게 호흡을 짧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하나에 200원, 300원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권이라는 어떤 저런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용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애니팡 하트 같은 마케팅을 도입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콘텐츠만 재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개편을 했더니 그때부터 반응이 좀 오기 시작했고 그 시기가 2014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BM을 싹 뜯어고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기다리면 무료인데요. 기다리면 무료나 뭐 선물하면 무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캐시 뽑기권, 뭐 오늘의 선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뭘 볼지 모르는데 너 이거 보라고 특정 상품을 지정해서 꽂아주는 거거든요.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카카오 페이지는 쇼핑몰처럼 이렇게 큰 배너로 콘텐츠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썸네일 단위로 하나하나 잘랐는데 그때는 큰 배너로 콘텐츠를 쇼핑몰처럼 쭉 올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그거를 이제 썸네일 단위로 바꾸는 작업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번 들어가 개편 회의를 참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놀랬던 건 그 작품이 수천 작품인데 저희는 만화도 하고 소설도 하니까 수천 작품인데 그 썸네일을 디자인 팀이 다 자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나 뭐 작가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디자인 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서비스 영역이니까 본인들이 다 자르겠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죠. 그거 다 못할 텐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다 자르더라고요. 그걸 다 자르고 그렇게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니까 서비스 퀄리티가 확실히 다른 플랫폼하고는 다르게 보였고요. 뭐 콘텐츠도 재구성했고 BM도 뭐 새로 개발을 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의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앱 서비스다 보니까 작품을 계속 스캔한 만화로만 보는 거는 조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까 보기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놀랬던 건 그 공장 만화라고 불리는 작품인데 너무너무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들의 특성은 뭐 그림이 되게 예쁜 것도 아니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뭐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품들은 굉장히 쉽게 읽히고 가독성이 좋고 어디서나 접근하기 쉬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가독성이 높은 걸로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구상을 했던 게 커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구상을 했었는데 뭐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볼게요. 커툰은 사실은 이 뒤에 잠깐 소개시켜드릴 노블 코믹스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페이지 연출은 폰에서 저렇게 보이거든요. 순정만회의 경우에는 대사도 많고 그림도 꽉 차고 보기에 나쁘진 않지만 조금 가독성은 떨어지죠. 쓱쓱 보이진 않고요. 스크롤 연출은 좀 많이 보셨던 거고, 컷 연출의 경우는 약간 비교해서 보시면 좀 어떠세요? 좀 보기가 훨씬 편하고 확 오죠. 느낌도 좀 오고. 컷 연출로 시작했던 게,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뭐 처음은 아니지만 저희 쪽에서 투입돼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크게 마케팅을 했던 작품이 이제 황제의 외동딸이고요.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 두 작품을 시작을 했었고, 요런 연출들이 지금은 많이 좀 정착이 돼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작품들은 저희가 공동으로 IP를 가지고 있거나 뭐 독점으로 연재 중인 작품들인데요. 전부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반응이 좋은 작품들입니다. 보시면은 컷이 그냥 페이지를 댕강 잘라갖고 하는 게 아니라 컷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잘 연출될 수 있게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좀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 뭐 앞에서부터 보시면 저 작품은 버림받은 황비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내 연애의 문제점, 세 번째는 귀신이 고칼놈들, 이세계 왕비구나. 이세계 왕비고 버림받은 황비인데요. 요런 작품들은 만약에 커튼이 뭔지를 궁금하실 때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컨텐츠도 재구성하고 BM도 새로 만들고 이제 컨텐츠까지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노블코믹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블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은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기획했을 당시에만 해도 소설을 만화로 만들어서 잘 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뭐 이제는 하나의 경로로만 유통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변수도 있고 다양한 소비 창구도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잘 되는 흥행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좋은 편집자가 붙어서 좋은 작가를 입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뭐 황제의 외동딸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김비서랑 황제의 외동딸 두 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이 된 건데, 사실은 지금도 노블코믹스를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노블코믹스의 성공 요인은 아주 검증된, 카카오 페이지에서 검증된 아주 우수한 스토리,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작화. 그러니까 좋은 작화라는 건 사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만큼의 작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도 훌륭해야 되고요, 컬러도 좋아야 되고요,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설의 문법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만화로 녹여낼 수 있는 편집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실상 편집자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토리 있으니까 작가 붙여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이들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하고요. 편집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마케팅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희가 작품에 사용자들을 꽂아주는 역할은 상당히 여러 가지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저희 쪽에서 잘 적절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블코믹스가 성공을 했고, 앞으로 만들고 있는 작품들도 크게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천만 다운로드는 돌파를 했고, 그리고 기다리면 무료 작품은 소설, 만화 다 합쳐서 2천 작품 정도. 그리고 거래액 기준이에요. 거래액 기준이라는 거는 수수료가 하나도 빠지지 않은 거래액 기준으로 1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1매출 6억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